안녕하세요. 저희조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 수용이 외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동기는 세계화가 더욱 진행되고 세계화로 인한 영향이 확대되면서 제2외국어 학습의 필요성 또한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2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 이러한 점들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학습과 습득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한 외국어 학습 또는 습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와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를 학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과 현재 외국어 학습의 방향을 조사하고 문화 수용이 외국어 습득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정리 및 도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영어 문제풀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구사 능력, 상호 문화 수용 능력, 국제적 소양 등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에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진행 방향인데요. 먼저 상호 문화 능력을 조사하면서 외국어 습득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상호 문화 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 현황과 단계를 파악 뒤 설문조사를 통해 제2외국어 학습에서의 가장 기본적 요소, 그리고 자신의 제2외국어 학습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 수용으로 인한 효과적 외국어 습득에 대한 사례로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예시로 사용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에서는 첫 번째로 관련 기존 연구 소개 및 간단한 고찰, 두 번째로 과학 연구 및 인문학 연구, 마지막으로 검증 및 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제2외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언어 교육에는 필수 외국어에 영어가 있고 제2외국어에는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이 있습니다. 필수 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하며 선택 외국어는 중학교 1학년에 시작하게 되지만 제2외국어는 거의 교육화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어 학회장 교수는 정부 외국어 교육 정책의 문제는 지나치게 영어에 치중돼 있고 제2외국어도 특별활동 중 하나일 뿐이며 중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근처 다른 국가들은 제2외국어 교육을 강조해 중학교 때부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의 제2외국어 학습 교육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학습되는 외국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이며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어가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는 영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영어가 외국어의 대명사처럼 쓰이는데 한 번의 교육 방식을 물려받은 문법만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합니다. 점차 듣기, 말하기의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어의 교육 방식은 외국어의 성질, 학습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제2외국어 교육의 한계점은 첫 번째로 제2외국어의 교육은 오늘날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시대 흐름에 대한 폭넓은 전망을 전제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제2외국어는 수능을 위해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2외국어가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된 것이 문제가 되며 지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교과의 경우 대입 수능에서의 제외는 교육 현장에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의 제2외국어는 단지 이름뿐 수험 과목으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2외국어 해당 나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없이 교육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호 문화 능력은 자기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해 함께 숙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언어 능력이자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상호 문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상호 문화 교육도 이루어지는데 상호 문화 교육의 절차는 자신의 고유한 해석 체계를 인식하고 타인의 문화를 발견하고 문화적 행동을 관찰 및 분석, 고정관념과 관련된 활동하기,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 사이의 관계 설정하기, 마지막으로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이루어집니다. 상호 문화 교육의 원칙은 모든 인간을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기, 자기 자신과 자기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 가지기,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수용하기, 자신의 판단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기, 자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마지막으로 협상과 타협을 권장하기가 있습니다. 상호 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민족,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고 상호 문화 역량을 신장하는 것으로서 세계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중국의 문화를 습득하고 중국어를 배운다면 효과적인데 그 예시로는 중국어의 해음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음 현상이란 A와 B 다른 두 글자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A를 이야기하면 B가 떠오르거나 B를 이야기하면 A가 연상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해음 현상에는 대표적으로 숫자가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숫자는 돈을 환산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숫자에 부여된 의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도 죽을 사자 또는 복 3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더욱 많이 사용하고 의미를 둡니다. 중국 한자에서 나오는 발음과 유사하거나 같은 글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6, 8, 9를 아주 좋은 숫자로 여기고 있는데요. 숫자 6의 발음은 리우로 리우와 성조만 다르고 발음이 같습니다. 리우는 흐르다는 뜻으로 물이 흐르듯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숫자 8의 발음은 빠로 파와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숫자 8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이징 올림픽인데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치러진 시간이 바로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축의금 같은 것도 지불할 때 888위안을 내고 차 넘버나 전화번호 등이 8888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은 엄청나게 값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숫자 9의 발음은 지우라는 뜻으로 지우와 성조까지 같은 발음이에요. 지우는 오래다 유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엔짱 띠지우 하늘만큼 땅만큼 오래되다는 뜻으로 보통 사랑이나 우정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 챕터로 간단한 요약 및 정리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발표하고 저희 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2 외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학습을 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배우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 간 밀접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문화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았고 언어를 학습하기 전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어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호 문화 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제2 외국어 학습 전 올바르고 지속적인 상호 문화 교육을 통해 상호 문화 능력을 길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 개선시킬 부분이 있다면 총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조사와 두 번째는 설문조사입니다. 본론을 준비하면서 타문화의 편견 사례를 하나밖에 조사하지 못한 것과 타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제2 외국어 거부 사례도 설문조사 외에 다른 근거 자료를 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고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배울 생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아니요로 답한 응답자들에게 자세한 이유를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